봐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주먹 한번 예, 쥐고서 오른손 주먹 강한 한번 모습을 들어주시고요. 보여드릴까요? 예. 오른손. 예.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면서 네. 네. 진짜.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습니다. 의료의 질 저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는 각 단체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제 각 단체는 가나다 순입니다. 우선 서울시 의사회 박명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영 보훈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우재 정책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는 총무이사 박사연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염혜웅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영길 총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종훈 법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한의사회입니다. 박성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박태호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수 총무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허준 총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준 이사님은 이름만 보고서 바로 한의사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개 단체 회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의사회 박명화 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사회장 박명화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료의 질 저하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회를 위해 서울시 의사회관 강당에 직접 참석해 주신 서울시 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서울시 한의사회 박성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상계단체 출입 기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녁 서울시 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공동 성명서 발표회는 최근 전국 시도 의사회장 협의회 회의에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에서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기로 협의한 사항으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요구하는 의료계 상계 단체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국 16개 시도의 3개 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에 이어 오는 5월에는 의협, 병협, 취협, 한의사협회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반대를 위한 강력한 공동 대응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심평원은 의협이 정부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 제출을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요양기관 업무 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영 압박에 힘든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원들의 근심 걱정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경과 보고와 성명서 발표에서도 언급되어질 내용이지만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일 뿐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 보건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 의료기관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반드시 지향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 의사회, 서울시 치과의사회, 서울시 한의사회 3개 단체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정부가 강행하려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정상적인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치과의사회 김민경 회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 김민경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돼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대책에 공동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서울시 의사회 박명환 회장님과 서울시 한의사회 박성우 회장님 그리고 서울지역 의료인 단체 임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의원급을 비롯한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 확대 및 설명 의무화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줄곧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주시하다시피 현재도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는 환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의원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은 도외시한 채 동네 치과, 의원, 한의원마저 무분별한 수가 경쟁으로 내몰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허울뿐인 명분입니다. 지난 3월 29일 정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원급 확대 확정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정 확대 고시는 법 시행 이후 헌법 소원 제기가 가능한 기간인 90일 마감에 불과 이틀만을 남겨두고 전격 발표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서울시 치과의사회 임원 및 치과의사 회원 31명은 사전에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확정고시 발표 다음 날인 3월 30일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울의 치과의사들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비급여 관리 대책에 반대하는 모든 의료인의 영혼을 담아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 비급여 관리 대책 공동 대응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비급여 관리 정책은 의료 영리화를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많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영리 병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범의료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4월 28일은 전국 시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대책을 반대하는 공동 대응 및 공동 성명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3개 의료인 단체의 굳건한 의지가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 대책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모읍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 한의사회 박성우 회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한의사회 회장 박성우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이 3개 의료단체가 의료에 매진하지 못하고 지금 정부의 정책에 항의해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해야 하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자체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당연히 충족시켜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영역의 의료를 일반 공산품처럼 가격 경쟁으로 내몰면 양질의 의료는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저가의 의료 쇼핑은 건강권뿐만 아니라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를 훼손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어떤 병의원에서 어떤 진료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는 이미 원내에 비치되고 시술 전에 이미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의원에 대한 부담을 주면 그 또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료의 숙달과 새로운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품질의 진료로 더욱 내몰릴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 철회하시고 의료인들이 진정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꼭 만들어주시고 이 시급한 코로나의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데 좀 더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의사단체, 치과의사단체 모두에게 큰 감사를 드리며 우리 3개 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의료정책이 있으면 따끔하게 꼬집고 혹은 좋은 정책을 펼 때는 또 아낌없이 또 박수를 쳐드리라고 약속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경과 보고를 서울시 치과의사의 노영길 총무이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치과의사의 총무이사 노영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관련 경과 보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있는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조사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6년 12월에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 비용 및 비급여 진료 비용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의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 9월 비급여 진료 비용 및 재증명 수수료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는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 신설 공표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년의 후속 조치로 몇 차례 행정예고가 진행되었습니다. 12월 23일에는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는 행정예고가 되었습니다. 치과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를 중단하라는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과의사 1460명이 동참했고 결집된 의견은 12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2월 30일에 있었던 행정예고는 비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 조사 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3호에 따른 의료기관, 즉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비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 조사 분석 공개 항목을 현행 564개에서 616개 항목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1월 14일 날 발표를 하고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4,800여 회원을 대표해 김민겸 회장님과 임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행정예고 이후 전자공청회 온라인 의견조회에는 2,0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개진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만여 명의 반대 성명서가 보건복지부에 전달되었고 서울시 치과의사 회원 4,511명의 반대 성명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헌법 소원 제기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9일 전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을 확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는 이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고 헌법 소원을 준비해온 임원과 회원 등 31명의 비급여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 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개인 비용을 배출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법 소원의 청구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들의 민감한 비급여 진료 정보를 포괄적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법은 그간 환자들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 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함으로써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의료인에게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 내용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 의료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공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제도로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는 현재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하는 위헌 법률 소지가 있음을 청구 요지로 밝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입법으로 과도한 최저가 경쟁으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됨을 밝혔습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전체로 확대하면서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동네 의원 간 최저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형 불법 사무장 의료기관을 촉발하고 의료 영리화를 가속함으로써 의료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헌소 제기와 함께 서울시 치과의사회 임원 및 소송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릴레이 시위를 한 달 동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시기는 연 2회로 마련하였습니다.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1차, 2차, 3차 모두 차등 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지난 4월 20일 서울시 치과의사회 김민규 회장님이 대표로 계시고 소속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제기한 비급여 관리 대책 관련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 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 회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19일에는 전국 시도지부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취임을 2주 앞둔 이필수 의협 당선인께서 취업을 방문하여 양 단체 간의 공조와 협력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서울시 치과의사회 김민경 회장님이 서울시 의사회 박명화 신임 회장님을 예방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에 대한 양 단체 공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회의에서는 4월 27일부터 제출하게 되어 있는 비급여 수과 자료는 의협, 치협, 병협, 한의협 4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니 당분간 자료 제출을 유보해 줄 것을 지부장과 회원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 및 국회의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법안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서울시 의사회, 서울시 치과의사회, 서울시 한의사회 등 서울시 3개 보건의료단체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년의 법 개정과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동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의사회 이태현 보훈 부회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의사회 보훈부회장 이태현입니다.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 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에 대하여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의 의료 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으며 신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비급여 의료 항목 및 현황 수집 공개 및 향후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강제화 등으로 진료와 관련이 없는 행정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하여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정책 추진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 내역도 함께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 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높으며 어떻게 이용되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 보건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의사회,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 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둘, 단순 가격 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 중절 수술, 개인 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 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인 현황 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셋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하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의사회,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네, 서울시 한의사회 수석 부회장 박태호입니다. 회장님들 이하 우리 임원님들도 구호 제창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공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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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공개 전에 적정 수가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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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쇼핑 유도하면 의료의 질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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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공개보다 진료 선택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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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의 인위적 수가 조정 유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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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수가 경쟁 국민 건강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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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급여 진료들이 아시다시피 개원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급여 단순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비급여 하면 따라오는 그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제가 개원을 20년 했는데 다행히 환자와 문제가 별로 없어서 법원에서 소송장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소송이 한 5-6개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소송의 주체가 실손보험사들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비급여 공개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노출이 될수록
결국은 제 생각에는 실손보험회사들도 여기 아마 큰 뒤에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 이런 불순한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결국 우리 비급여라는 것은 우리 현재 급여 수가가 적정 수가가 아닌 것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이제 메꿀 수 있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실손보험회사들이 비급여를 이용해서 그동안 많은 그 가입자들을 늘려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손해율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비급여에서 굉장히 간섭을 하게 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비급여 공개 정책에도 상당 부분 관여를 하고 정부에 로비를 해서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그만큼 환자들이 진료의 권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비급여로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들이 정부에서 통제가 되고 공개가 될수록 환자들의 이런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비급여 진료 공개라는 것은 강력하게 우리가 저지를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기 기자님들 지금. 상계단체가 지금은 이제 그 서울시에서 같이 지금 지도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계단체 전체 전국적으로 그렇게 어떤 공동행동 같은 것도 이제 계획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을 지금 두 군데서 지금 제기를 해 두셨는데 법률 자문은 다 구하셨을 걸로 봐요. 그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지금 추측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행히 이제 임기가 작년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또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 치과의사가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고요. 대한의사협회 또 서울시 의사회도 나름 이것에 대해서 회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상 또 회원들과의 공개 적이 있지만 이런 서명도 받아서 전달도 하고 또 대한개원의 협의회에서는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약간 치과에서 낸 거랑은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각구 의사회의 임원 교체 시기가 더불어 또 서울시 의사회 포함 16개 시도의 회장 집행부의 임기가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처음 첫 회의 모임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이런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한 4월 12일께 성명서도 발표도 하면서 후속 조처로서 상계 단체가 같이 공동 성명서 발표 등 대응을 하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고요.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16개 시도에서 낮에 전북에서는 낮에 행사를 갖기도 했고 그 시도 상황에 따라서 오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내일까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6개 시도가 간의사가 참여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상계 단체가 대부분 오늘 공동 성명서 발표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거고요. 이 자리에 이제 기자분들 질의응답이 끝나게 되면은 또 우리 상계 단체 회장들도 따로 또 모임을 가질 거고 이 자리에서 또 이태원 보험부회장께서 주도하시면서 상계 단체가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논의의 시간을 이제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상계 단체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까 이필수 회장님 언급하면서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단계 아니고 제가 이필수 회장님이 5월 1일 임기가 시작하면은 대응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미 당선인 신분으로서 인수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공식적인 그런 행보는 5월에 진행이 될 거고 들은 바로는 그런 병역 포함한 4개 단체가 공동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개원협의회 또 치과 회장님께서 서울시 치과회에서의
그런 헌법소원 문제에 대해서 가능성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헌법소원에 대한 것도 상계단체가 같이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김민겸 회장님께서 그 저기 헌법소원 그 결과 예측 먼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헌법소원 결과는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헌법소원을 저희 이제 서울시 치과의사 회원들, 저희 임원들 위주로 해서 회원들이 각자 사비를 걷어서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어떤 도와주는 역할들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1인 1개소법을 헌법소원 이제 제가 저 협회 임원할 때 봤는데 그럴 때 많은 이제 옆에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의사협회 당선자님, 그러니까 의사협회, 한의사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최선을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대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뭐 아직 공조가 안 돼서 제 개인적인 임원의 생각, 서울시 치과의사 임원의 생각이에요. 이제 임원 몇 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벌금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포르시안의 박진규라고 합니다. 이 비급여 지금 진료비용 공개 이 정부가 이 방침을 이제 확정을 한 게 작년 11월 건정심에서 의결을 통해서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상당히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5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행이 이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임박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건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좀 뒷북 대응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동안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이런 공동 대응이랄지 이런 그 노력들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회장님이 답변을 하면 좋으십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은 뭐 한의사에도 마찬가지고 또 대한의사협회나 뭐 서울시 의사에도 마찬가지로 선거 과정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일부 이제 전임 집행부에서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것으로 불꽃처럼 상계단체 합동 대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기에는 좀 시기가 좀 집행부 교체 시기고 선거 시기라서 좀 애매모호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도 의사회장 임기가 4월 1일 시작되다 보니 거기서부터 이런 식의 대응을 먼저 해나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한 거고 5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의협의 대응을 기대해봐야 되겠죠. 뭐 늦었습니다. 늦은 거는 맞고요. 그렇지만은 뭐 현재로서는 이게 제일 빠른 최선의 대응이 아닐까 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서울시 치과의사회장 김민규입니다. 작년 9월 14일 날 그 반대 성명서를 서울시 치과의사에서는 전달을 했고요. 작년 12월 23일 날 일부 행정 개정안, 여기 설명 여기 프린트에 나오는데 예고를 해서 그때 저희가 서울시 치과의사회 주도로 그 전국에서 이제 치과의사 1,400여 명의 어떤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한 바 있고요. 1월 14일에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에 오면 머무르는 그 사무실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돌아가면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정부의 그 어떤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또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님 이하 몇 분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뵌 자리에서 강력하게 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반대 의견을 내왔고 단체 행동도 불사했었던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의사회 회장 박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치과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삼가 다시금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마 의과하고 우리 한의과는 그 선거 때문에 인수인계 작업 속에서 많은 부분들 좀 놓친 부분도 있지 않나. 우리 한의계는 오히려 회원들이 이러이러한 공문들이 날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물어오면서 오히려 상층부로 전달된 감들도 조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한의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로딩이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국민의 의료를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과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 과의 어떤 이해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세계 의료단체의 단결이고 그리고 올바른 의료 정책이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 세계단체가 더 많이 공조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향후는 더 단결된 모습으로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추가로 하나 더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좀 이제 이렇게 3개 단체가 모인 게 참 매우 오래간만인 것 같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매우 치열하게 혈전을 벌여온 단체들인 것 같은데요. 이 공동 어떤 과제 앞에서 이렇게 모인 것과 그동안 그 영역을 둘러싸고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또 갈등한 관계들에 대해서 이게 좀 잘 이렇게 언밸런스한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질문은 여기에 맞는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밸런스가 지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상계 단체가 딱 있다 보니까. 네, 처음에 그런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 회원들이나 또 상계 단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조심스러운 점이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이제 16기 시도 회장들도 마찬가지고 또 대한의사협회 또 서울시 의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한다는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16기 시도가 오늘 공동 대응을 합니다만은 16개 시도가 전부 다 상계 단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각 시도 의사회의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2개 단체만 하는 것도 있고, 물론 대부분은 이제 상계 단체가 같이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뜻은 치과하고의 분란보다는 이제 의과와 한의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길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무슨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서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회원들한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다른 걸 떠나서 같이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 단위에서도 상계단체는 침묵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협조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또 서울시나 각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서울시랑 뭐 서울시 치과, 서울시 한의사회 그 상계 단체가 서로 뭐 반목해 왔다 뭐 이게 아니라 의료계의 흐름상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 또 대한한의사협회 또 거기에다가 뭐 약사회까지 또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다 또 물리치료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현안에 따라서 뭐 서로 뭐 각을 세울 수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하고 같은 의료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첨언하겠습니다. 그 갈등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서울 지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중앙회에서의 뭐 이권 다툼 이런 것들이 뭐 갈등으로 보여지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갈등이 아니라 경쟁 속에서 항상 발전해 왔던 것 같고 예전에 흔히 LG를 가장 발전시킨 것은 삼성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경쟁 속에서 한의 자체도 발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부단입니다. 중앙에서만큼 그렇게 보험 정책을 가지고 뭐 싸울 일도 없고 지부끼리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큰 틀에서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뭐 아주 돈독한 세계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임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렇게 또 의사단체에 와서 치과 회장님, 의사회장님 모시고 이런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치과 신문의 신종학 기자입니다. 일단 뭐 사실 뭐 내용의 핵심은 이제 비급여 진료를 이제 공개하고 보자는 거 의무보다 확대하는 건데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가격 비교 사이트처럼 일반 제 상품처럼 그 뭐 병원의 의료비를 앞세워서 이제 지역별로 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소비자 단체들도 이런 거에 대한 폐해를 많이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소비자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항상 이제 의료계에서 의사협회나 서울시 의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뭐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저희가 성명도 내고 강력한 항의를 했을 때 항상 기자분들이나 뭐 시민들 하시는 분이 이제 일반 시민 국민들하고 너무 괴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뭐 자기 입속 차리기 뭐 그런 쪽의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지금 우리 공동 성명서를 통한 뭐 이런 대응에 대해서도 뭐 어떠한 생각들을 국민께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이런 정책, 법안, 고시가 좀 나와서 저희 의료인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기자분들 모시고 이런 언론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더하기 이제 시민 단체들과 연합은 항상 뭐 대한의사협회, 서울시 의사회에서도 항상 강조하고 그렇게 추구해왔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공통되는 게 뭐 시민의 건강과 또 국민의 행복 추구, 또 건강보험 제정, 또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공감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협부회장으로 5월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 잘 전달해서 그런 식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없으신가요? 그럼 이 정도로 질의 응답 시간을 마치고 우리 이제 여기 오랜만에 처음 만나게 됐는데 이 앞에 단상에서 그 우리 단체 사진 촬영 좀 하도록. 와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주먹 한번 네, 오른손 쥐고서 강한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오른손. 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면서 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